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도쿄에 있는 아주 오래된 절이요. 일본 최고의 아이돌 그룹 팬들한테 성지가 됐다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고대 전통과 현대 팬덤의 뜨거운 열정이 만나서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백 년 동안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거나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빌던 그런 절에서 갑자기 누군가 아이돌 콘서트 티켓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고 빈다니 좀 뜨끔없게 들리지 않나요? 바로 이 기묘하고도 재미있는 현상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 보세요. 실제로 그 절에 걸려있는 나무 소원판, 그러니까 에마에 적힌 내용이에요. 전통적인 소원들 틈에 섞여 있는 이 간절한 팬심이라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이야기의 두 주인공을 먼저 제대로 알아야겠죠? 바로 아주 오래된 절, 그리고 너무나도 현대적인 아이돌 그룹입니다. 한쪽에는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젠코쿠지라는 절이 있습니다. 승리와 행운을 빌던 아주 전통적인 공간이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일본의 국민 아이돌 아라시가 있습니다. 현대 대중문화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죠. 원래 이 둘은요, 정말 아무런 접점도 없었습니다. 이 젠코쿠지라는 절은 예로부터 승리를 기원하는 곳으로 아주 유명했어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모시는 신이 바로 승리의 신, 비샤먼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업 성공이나 시험 합격처럼 각자 인생의 승리를 빌러왔죠. 자,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승리를 비는 장소라는 이 점이 나중에 정말 기가 막힌 역할을 하거든요. 아니, 그럼 이렇게나 다른 두 세계가 도대체 어떻게 만나게 된 걸까요? 놀랍게도 그 시작은 정말 사소한 우연이었습니다. 모든 일은 2007년에 방영된 한 TV 드라마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드라마의 주연이 바로 아라시의 멤버 니노미야 카즈나리였어요. 그리고 드라마의 배경이 공교롭게도 젠코쿠지 절이 있는 동네 가구라자카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드라마 배경으로 젠코쿠지가 몇 번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의도적으로 우리 절 홍보해주세요 하는 PPL 같은 게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젠코쿠지는 그냥 드라마 분위기를 살려주는 하나의 배경, 풍경에 불과했죠. 그런데 이 사소한 연결고리를 발견하고 여기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한 존재가 나타납니다. 바로 팬들이었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팬들이 이 스쳐 지나간 배경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강력한 문화 연상, 그러니까 성지로 만들어냈을까요? 그 과정을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이게 한 4단계로 딱 정리가 돼요. 처음엔 그냥 단순하게 드라마에 나온대네 하고 찾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문득 깨닫는 겁니다. 오라? 이 절이 승리의 신을 모시는 곳이었잖아? 그럼 팬으로서 가장 간절한 승리는 뭘까요? 그렇죠. 바로 그 피 튀기는 콘서트 티켓팅에서의 승리. 그래서 빌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냥 마음으로만 비는 게 아니라 전통 방식대로 에마에다가 정성껏 소원을 적어서 남기는 거죠. 이게 하나의 의식처럼 굳어지면서 마침내 젠코쿠지는 팬들만의 특별한 공유 공간으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아라씨를 계속 응원하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도 있어요. 단순히 티켓을 따내는 걸 넘어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오랫동안 좋아하고 싶다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죠. 전통적인 종류행위에 현대 팬덤의 열정이 그대로 녹아든 정말 독특한 모습 아닌가요?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젠코쿠지라는 절 자체는 그대로 있지만 팬들의 행동과 마음이 더해지면서 아라씨를 응원하는 힘이 모이는 곳이라는 새로운 상징적인 의미를 완전히 덧입게 된 거죠. 자, 이 놀라운 사례는 우리에게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어떤 장소의 신성항이라는 건 원래부터 딱 정해져 있는 걸까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 현상을 설명하기에 아주 딱 맞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학자 모리스 알박스가 말한 집단 기억이라는 건데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고요. 간단히 말해서 개개인의 기억들이 모이고 공유되면서 어떤 그룹 전체가 함께 갖게 되는 공통의 기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젠코쿠지 사례에 이걸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어떤 팬 한 명이 절에 다녀와서 후기를 온라인에 공유해요. 여기 가서 빌었더니 티켓팅 성공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럼 그 이야기가 SNS를 타고만 퍼져나가면서 점점 더 많은 팬들이 찾아가겠죠. 그러면서 젠포쿠주는 우리 팬들에게 정말 특별한 곳이구나 하는 공통의 인식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집단 기억이 장소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낸 과정인 거죠. 그리고 이 팬들이 만든 새로운 의미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바로 아라씨가 활동을 중단한 이후에도 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단순히 반짝 유행이 아니라 이 공간이 팬들의 마음속에 정말 깊이 뿌리내린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는 뜻이겠죠. 자, 이제 슬슬 결론으로 가볼까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바로 어떤 장소에 의미를 부여하는 진짜 주인공이 누구냐는 겁니다. 젠코쿠지 사례가 다른 촬영지 순례랑은 격이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 누가 콕 집어준 장소가 아니라 그냥 배경이었다는 점. 둘째, 팬덤이라는 세속적인 문화가 종교적인 공간과 만났다는 점. 그리고 셋째, 팬들이 자발적으로 기도나 소원 적기 같은 의식을 만들어냈다는 점이죠.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신성함이라는 게 더 이상 종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대중의 뜨거운 열정이 새로운 종류의 믿음과 의식을 만들면서 신성함과 평범함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맨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한 장소의 진짜 의미는 과연 누가 결정하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사람들입니다.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이요. 어떤 장소의 의미는 나라에서 혹은 어떤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곳을 찾아와 자신의 이야기와 감정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젠코구지에 빼곡하게 걸려있는 그 수많은 소원들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꼭 종교적인 장소가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여러분에게 유독 특별한 의미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장소가 있나요? 어쩌면 그곳이 바로 여러분만의 현대적인 성지일지도 모릅니다.